네, 2016년 11월 5일 강의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그 몸통 개념, 그리고 몸통 개념 중에서도 좀 더 내부적인 심장 개념,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가 가고 몸통으로 가고 이렇게 하듯이 심장 개념, 그리고 뭐 심장에 해당되는 게 그리고 몸통 개념의 중간 개념, 몸통 문제의 중간 문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풀려고 하는 문제는 기출 문제 중에서도 몸통 문제이긴 한데 조금 더 몸통 개념 중에서도 조금 더 내부적인 개념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이어지듯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뭐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제 원리를 어느 정도 아셨을 거라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 이제 제가 좀 여러분 보시기 편하도록 미리 좀 적어놨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2017 제수번호 201706-18번 올해 6월 모의고사에 나왔었습니다. 18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개념만 잘 잡으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잘 못 잡으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 보니까 조금 공부를 평소에 좀 그래도 괜찮게 하는데 못 풀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fx, gx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주고, 자, 이렇게 여기 이제 요 극대 극소를 이렇게 준 상태입니다. fx는 3차고 gx는 1차,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를 주고, 이 문제의 이제 결국 핵심은 뭐냐면 두 함수의 곱인 fx, gx의 극소값의 위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개형, 극소값의 위치 개형을 한번 찾아봐라,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빨리 진행을 시켜보면, fx는 우리 스타일이 말했죠. 이제 요 일반적인 3차식 ax의 삼성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없죠. 바로 이렇게 이 문제는 딱 이렇게 근을 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한 그 몸통식으로 쓰기가 편합니다. 요 1차식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게 이제 선생님 사실은 제가 이런 걸 제가 이제 좀 생각해낸 게 이 문제가 나오기 한참 전이거든요. 근데 마침 이렇게 이제 좀 그래도 이런 흐름이 이제 진행될 거라는 걸 보여주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쓰면 쉽게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fx, gx 이제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요 원래 함수,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도함수를 조사해서 그래프 개형을 일단 그리고 극소 위치를 파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fx, gx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k, x-a, x-c, x. a를 썼기 때문에 k를 쓰고, k는 양수 맞죠? m도 양수. 좀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맞죠? 이렇게 쓰게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f'x는 구해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미분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 맞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걸 합쳐서. 근데 요건 식이 복잡합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는 쓰지 않고, 근데 여기서 마침 이렇게 BD 그러니까 극값을 줬습니다. 극값의 위치를. 그때면 이제 fx 도함수는 바로 그릴 수 있겠지, 맞죠? 이렇게 그렇죠? BD. 그래서 BD를 근으로 하는 BD를 이제 x 절편 x축과 만나는 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수죠, 맞죠? 그래서 쓸 수 있고. 그럼 g'x는 바로 m이죠, 맞죠? 그래서 이제 우선 1번 여기 이제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 자, fx, gx 요거는 4차식이고 최고차는 양수고, 맞죠? 그래서 식을 쓰면 mk, 요건 양수입니다, 맞죠? 요거 곱해버리면 mk c제곱 요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표 작성하는 건 이제 기본데 0 되는 걸 중심으로 a, c, e, c보다 제일 큰 값 플러스 요 사이값 마이너스, 맞죠?
사이값 넣으면 요건 양수고 음수 양수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음수 양수 음수니까 음수 여기도 요 위치에 넣는다 그러면 요거는 양수 되고 맞죠? 요것도 양수 요거 음수니까 음수 요거는 양 되니까 양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소값이 일단 이 정도 위치라는 거는 대충 알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알려면 이제 요거의 도함수, 이제 요거는 3차겠죠? 약간 이제 좀 그림이 보자. 3차고 최고차는 이렇게 그렸어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이제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맞죠? 요거를 쓰지 말고 요걸 바로 쓸 수 있겠죠? F'X 그 다음에 G' 요걸 써가지고 이렇게 식을 써주면 이렇게 되고 L에 맞죠? F'은 요거까지 되고 G를 써주면 이렇게 되고 F 그대로 써주시고 뭐 써줬어요? 요 G'이 뭐죠? M 이렇게 딱 써주면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요 도함수는 F'G Fg' 요거는 부호가 중요하잖아요. 부호 맞죠? 부호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극소라는 개념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맞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소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요 부호를 조사했을 때 마이플 0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전체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 선생님 말한 것처럼 요 값을 넣어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0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A 그대로 위치 오시고 원래는 요 정도 위치 와야 되겠죠, 맞죠? 근데 요 사이가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C는 이렇게 오고 B 이렇게 가고 D 이렇게 가고 근데 여기도 맞부르니까 극소 위치 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수니까 이제 3참수죠, 맞죠? 음수 올라갑니다. 음수에서 0 되고 어떻게 돼요? 다시 0 되고 음수 돼서 어디서 0 돼요? 이렇게 0 된다는 거죠, 맞죠? 됐습니까? 음수 그래서 여기서 또 0 되고 어디 있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보니까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죠?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요 사이 값이 되지 맞죠? 그래서 극소 위치는 요 A와 B 사이, B와 E 사이. 요게 P, Q 여기 문제에서 이렇게 되겠죠, 맞죠? 됐습니까? 예, 요거. 예, 제가 이제 요 문제는 좀 확인하는 문제라서 이렇게 이제 적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말하지만 이제 본인이 요거를 다시 풀어보고 직접 이렇게 미리도 풀어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또 이제 요 문제 끝나고 이제 요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한 문제 더 이제 어떤 식으로 예측할 수 있는가 그 원리만 잠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수능 직전 2017년 수능 직전 현재는 2016년 11월 5일입니다. 예, 지금 오후 거의 5시 다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뭐 증명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현장감을 좀 나누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문제를 사실은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제 원리 그 다음에 어떤 흐름 이런 거를 좀 나누고자 좀 충분하지는 뭐 않은데 저 나름대로는 일단은 좀 준비한 거는 오늘 여기까지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 이때까지는 뭐 보통 수능 문제 6월 9월 모의고사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근데 제가 조금 뭐 마지막에 뭐 대단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렇게 좀 이제 연장생산에 있는 그런 연결된 문제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뭐 지금 예상 문제 뽑은 게 거의 20번, 21번입니다. 18번, 뭐 20번, 21번. 객관식에서 보통 가장 좀 어렵다고 하는 그 부분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서두에도 그러니까 계속 말했듯이 이제 결국에는 함수 방정식 문제는 모든 문제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가장 다룬 게 18번, 20번, 21번, 뭐 29번, 30번 이런 문제들인데 특히 수리 나형 이제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계속 저도 강의를 계속 만들어가고 지금 저 현장에서도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이렇게 몸통 수학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고 꼭 마지막이라는 말을 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오늘의 마무리 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또 수능 끝나고 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강의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2020 제수번호 2015-07-21 요건 학평 문제죠. 학평 7월달. 자, 미리 한번 좀 검색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요 문제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fx는 4차고 최고차는 1 플러스 gx는 fx의 절대값을 붙인 거고 gx,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g1, g'1이 같고 gx는 x-1, 0, 1에서 극소를 갖는다. 자, 쌤도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이거는 학평 문제는 그렇게 많이 풀지는 않는 거에서 6월 국어고사를 쌤 문제는 좀 반복해서 좀 정확하게 풀려고 한다 보니까 진짜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봐보시고 지금 끊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떻게 접근하냐. 조금 이제 요거는 이때까지 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좀 이제 그 변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예측한 거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거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피스들은 결국엔 정해져 있는 거죠. 4차 함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절대값 이거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미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도함수, 그 다음에 극소에 대한 개념. 그래서 요거는 4차 함수 그래프를 알려서. 그래서 결국에는 피스가 동일하고, 그래서 저도 말했잖아요.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은데, 이제 제가 문제를 또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 더 좋긴 한데, 여기서 이제 요 정도로 하고, 저도 끝내는 게, 요 정도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자, fx. 자, 4차, 이게 그래프니까, 자, 어떻게 나와도, 요게 이제 실제로 이제 수능 문제라 생각해 보고요. 자, 4차 1되니까, 일단 우리가 제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4차,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대칭형으로 이렇게. 예. 잘 보이십니까? 대칭형으로. 약간 이면이 그랬는데, 자, 네, 살짝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gx니까 절대값을 붙인 거니까, 이런 걸 써보면 절대값 붙인 거는 요렇게 되겠죠. 맞죠? 예. 절대값 붙인 거, 요거는 gx입니다. 맞죠? fx의 절대값 붙인 거는 요런데, x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맞죠?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g1하고 g'1이 같다. 오. 예.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1, 0, 1에서 극소를 갖는다. 그러면 왠지 이 모양은 아니단 말이죠. 맞죠? 일단 1차적으로 요 모양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낮춰볼까요?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뭐 중근을 가진 경우도 있을 거고, 맞죠? 아예 요 위에서 이렇게 노는 경우도 있을 건데, 맞죠? 이거는 의미가 일단 없습니다. 맞죠? 예. 왜냐면, 극소를 3개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요거 안 되고. 그럼 요거 어떻게 돼요? 요거는 결국에는 요게 문제. 요 접하는 경우 맞죠? 요 접하는 경우. 그래서 요렇게 극소는 일단 3개를 가집니다.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 모양도 안 됩니다. 맞죠? 이거는 미분이 안 된단 말이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으로 이제 쓰면 이제 비대칭형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이거 사실 이제 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극소가 2개밖에 이 경우도 이렇게 생기긴 한데 결국은 1에서 미분 불능이 생깁니다. 요 모양도 이제 이렇게 절대값 붙여주면 안 되죠. 맞죠? 그래서 대칭형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일단 용의선상에서 제외입니다. 대칭형은 안 된다는 거죠. 대칭형이 뭐 우리가 말하는 거 4차 함수에서
요런 거 맞죠? 대칭인데 근데 이제 비대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했죠? 4차 함수 이거 할 때 비대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대칭으로 가면 뭐 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극소값이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이것도 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미분 불능증 또 여기 어차피 이거는 일단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런 경우 맞죠? 요런 경우 한번 봐볼까요? 요런 경우. 근데 이것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1에서 미분 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G1, G'1 이거 되면 결국에는 이제 보통 이런 경우 많잖아요, 맞죠? 여기 중근을 가지는 거, 1에서 중근을 가지는 경우. 1에서 어떻게 중근을 가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도 이렇게 되는 경우 있죠, 맞죠? 물론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닌데 이런 경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 맞죠? 이런 거. 아니면 실제로 G1에서 값이 만약에 1이다. 값이 1이고 G1이 1이고 여기서 기울기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더라도 G1하고 G'1이 같을 수 있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 21번이다 보니까 이게 쉽게 안 풀려요, 맞죠? 쌤도 지금 지금 여러분과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4차 함수 개형 중에 그러면 이건가? 자, 이렇게 했죠, 맞죠? 그러면 여기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거. 그럼 1에서 중근을 가지게 할 수 있나요? 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되네요. 맞죠? 1에서 중근을 가지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요 지식이 있으니까, 요거 피스가 있으니까, 요 피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긴 있어요, 맞죠? 요 값이 만약에 이게 1이고 여기서 값이 여기 y 값이 1이고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일단 요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만족합니다, 맞죠? 여기서 요렇게 되면 마이너스 1, 0, 1, 5 여기서 G1하고 G'1은 0과 요걸로 되고 미분 가능하고 맞죠? 마이너스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후보로 이제 확실하게 거의 낙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경우 G1에서 미분이 가능하면서 극소를 가지면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극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요거 예를 들면 이게 요런 경우는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경우에서 요런 경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 1에서는 극소를 가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미분은 가능한데 근데 사실 요게 G'1이 0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결국에는 접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요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거는 하나 더 이제 요런 거 해볼 수 있겠죠, 맞죠? 요렇게 해서 올려주면 요렇게 그죠? 그럼 여기 근데 극소값이 3개가 안 생기죠, 맞죠? 이런 경우 맞죠? 이런 경우는 극소값이 3개 안 생기고 이 그래프 이제 요런 개형도 이렇게 자르면 극소값 2개 이런 경우는 극소값이 3개 생길 수가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맞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극소값이 절대값을 하더라도 3개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차 함수의 개형 중에 다 했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문제 2015 관련된 문제 20 제수번호 2011 가에 24번 우리 했죠. 2010 06월 달에 24번 이거 수능 맞죠? 수능 가 06 나 맞죠? 잘 보십니까? 2010 06 나의 24번 2010 수능 가의 24번 요런 문제들이 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21번은 이제 요런 피스 가지고 거의
예측이 된다. 20번, 21번, 20번, 18번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뭐 수능 문제 다 이렇게 이제 잠깐 이제 보시면 이제 수능 문제를 제가 막 올해 특히 그러니까 내는 그런 거는 정해져 있어요. 뭐 11번도 이번 9월 모의고사에 보면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12번은 부등식인데 명제, 그 다음에 15번은 표준 정규분포, 그 다음에 16번 그럼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무한급수 도형 문제. 그 다음에 13번에는 13번도 확률 문제, 14번 등차 수열인데 이제 그런 축차 대입법, 그리고 역함수도 나오고 등비 수열 확률 나오고 초반에 문제.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이제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쌤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도 이제 어떤 유형이 있잖아요, 맞죠? 수열이면 수열, 그 다음에 무한급수 도형이면 도형, 맞죠? 그 다음에 박스 문제면 박스 문제,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관식도 그렇게 29번, 30번, 30번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이제 또 연습을 하고. 그래서 올해 수능 전 강의로는 이제 2017년 수능 대비 강의로는 요걸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예외 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하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원리, 저도 좀 뭔가 약간 아쉽긴 한데 원리 위주로 그렇게 수능을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수능의 문제 구조가 구조적으로 인간의 어떤 몸통 문제를 먼저 하고, 또 몸통 개념, 그 다음에 몸통보다 더 내부적인 어떤 개념, 문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거를 조립하고 만들어서 이제 넓혀가다 보면 이제 조금씩 다듬게 쌤도 실질적으로 이제 무조건 수능 무조건 만점 이런 그런 거보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이제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좀 그리고 요거 이제 들어보고 공감하시는 부분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공감하실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저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상 마치겠습니다.